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오늘 아침에 왔고요. 멀리 왔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은고등학교에서 진로교사인 배정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했다고요, 제가요? 그럼 몇 년인가요? 5년 했죠. 5년째 했나요? 5년 동안 하면서 정말로 챌린지 스쿨을 통해서 그동안의 학생들과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선생님들과 같이 나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20분만 하는 거죠? 예, 20분 동안 시간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5년 동안의 이야기를 20분 동안 풀으라고 하면 저에게는 조금 고통일 것 같아서 시간 사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딱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정한 변화가 뭔가 생각을 좀 사실은 챌린지 스쿨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정한 변화라는 건 행동과 뭐라고 해야 되나,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첼스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저의 변화, 그리고 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첫 시간에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 모습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요즘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러면 그런 세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진로교사가 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단지 그냥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주변의 문제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설계를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영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과정 속에서 저는 첼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첼스는 여러 가지 유현경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모험을 즐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즐기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첼스는 자전거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면서 이게 바로 첼스 수업은 인생 수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모든 걸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훌륭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스스로 첼스 스쿨을 정의를 내리면서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첼스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포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경제 포럼인가? 그다음에 미국의 전 교육 협회에서 제안한 그런 4가지 역량이라고 해요. 근데 첼스 스쿨은 진행하면서 이런 역량들이 전부 다 갖추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럼 역량이라는 건 뭘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출까라고 했을 때, 팀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질까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당연히 처음에는
1학기, 2학기 나눠서 17차시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1학기 때 디자인 싱킹을 쭉 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2학기에 스타트업 수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이렇게 연차가 차이다 보니까 자료들이, 교구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2학기에 배웠던 스타트업 카드도 그렇고 가치 카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니 아하, 2학기 때 굳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학기에 디자인 싱킹 8시간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2학기에 스타트업 수업을 8시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워밍업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교구들이 이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잖아요. 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워밍업 수업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8시간은 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1학년 대상으로는 디자인 싱킹 수업이 1학기가 끝나고 나면 학기 말, 그러니까 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추가 활동으로. 레스 챌린지 디자인 싱킹입니다. 진로 캠프로 4시간을 연달아서 했던 걸 공동 주제를 가지고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애들이 선생님 재밌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 2학년 때 저를 못 만나고 저는 진로와 진학을 같이 하거든요. 진학 상담만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아쉬워해서 그래? 해서 저는 진로 고시외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와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18명이 2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또 동아리는 1, 2, 3학년 전체가 추가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워밍업을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추가 활동으로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워밍업 활동인데요. 전부 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조금씩 응용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 반 최고의 실패를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학기 초가 되면 이거를 하는데 3월달 이게 중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4월 말까지 1달 반 프로젝트입니다. 본인이 1달 반 동안 하고 싶은 작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써요. 그럼 1달 반 동안 본인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 그러면 친구들이 서로 저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달 동안 이거를 하는 저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다. 그 다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의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실패와 성공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실패자를 찾는다, 그건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자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교재에 이제 영상도 사용하고 왜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 1학년 4반의 최고의 실패자입니다.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가 1달 반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본인 이야기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그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뭐냐? 4월 말까지 키 5cm 크기. 5cm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가 전부 다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도 5cm는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말은 키 컸다. 근데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키 컸다라는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게임 만렙 찍기. 뭐 이런 예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이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교사 입장으로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창우라는 친구는 잘 자라는 말이 매일 듣고 싶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왜 제가 본인의 개인 목표를 1달 동안 세웠을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1학년 일반 보면 이 친구는 5시간 동안 수학만 풀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실패.
우리 반 실패.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고요. 결국은 이 친구가 2학년 때 자퇴를 낸 친구예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배웠던 과목 꼭 복습하기.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노래 가사 하나씩 써보기. 이런 재주가 있는 친구들도.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패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 정말로 실패와 성공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또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보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다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밍업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워밍업은요, 우리 SDGs와 ESG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진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에 관련된 거 무조건 진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아이들 머리에 저는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늘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이것도 아이들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 첼시 스쿨의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진학 학업 설계의 기본이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에서는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학생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SDGs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여기에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때 저는 가치 카드까지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찾아도 괜찮아 얘들아. 이런 얘기, 그동안에 썼던 이런 교구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태블릿 가지고 SDGs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아, 나는 17번에 관심이 있어. 나는 2번에 관심이 있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2번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나만의 키워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이거에 대한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학교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를 과학교과에서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안내도 좀 하지만, 또 어떤 아이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교과에서 그거를 연계해서 조금 더 깊게 탐구하는 그런 시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거는 학생부에 결정적으로 본인의 스토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챌린지 스쿨의 모든 활동의 이론적인 배경이다. 또 유영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ESG, SDGs에 대한 두 개의 관계. 기가 막히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마치 제가 공부해서 얻은 것처럼. 애들이 뭐 난리가 납니다. 저거, 선생님 그런 거예요? ESG 경영을 위해서는 SDGs는 나침반과 같은 거다. 왜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수업 자료들 많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애들이 다른 교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선생님 애들이 진로 시간에 SDGs를 배웠대요. 우리 쓰는 교구인데 선생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땡큐. 다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저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전부 다 남기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는 학교생활 진로진학 학업 설계의 기본 키워드를 여기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세 번째로 워밍업에는 스타터 카드를 저는 1학기 때부터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공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도 처음에 디자인 싱킹 시작할 때 공감이 뭐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감입니다. 공감을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해야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해보니까 스타트업 카드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감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많은 문제점들은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공감에 대한 걸 우리 스타트업 카드에 개인의 작은 불편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여주는 게 스타트업 카드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가치 카드에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너의 공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저는 공감을 스타트업 카드로 자신감도 주면서 그런 출발점으로 생각해서 스타트업 카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그러한 활동도 여기서 다 해버립니다. 그냥 워밍업에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야 나는 화해 골랐어. 그럼 팀으로 전부 다 문제, 고객, 가치 제한, 수익원까지 간단하게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냥 여기에서 공감 단계에서 전부 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다음 본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워밍업으로 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수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대상으로 진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두 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아이들이 그룹을 짜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 진로 수업을 8시간 프로젝트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그러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포스트잇 하나를 붙이든지 아니면 한 팀만 얘기하든지 한 학생만 얘기하든지 전체로 그냥 월드 카페처럼 그 시간 끝나고 보는 자아 성찰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 이게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 시간이 끝나든 무조건 포스트잇을 붙이든 애들 거를 한번 전부 다 보게 하든 자아 성찰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아이들을 정말로 스스로 의견 조율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숙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내가 좀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우주 거는 지금 우리 애기 협동조합이 잘 되는 애들한테 힌트가 왔다니까? 이 정도의 농산물이 안 나와 지금. 아니 그런 거를 주잖아? 그러면 그거 한 번 하고 끝이야. 근데 네,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 관련 기록은 저는 구글에 슬라이드로 전부 다 팀별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게 기원이야. 우리 처음 미군정에서 아니 그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군정은 왜요? 우리 처음 독립했어요. 미군 그래. 미국에서 우리 무료로 주고. 아니 걔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네, 여기서 멈춰 주셔도 돼요. 이 친구가 하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이미 ESG에서 배웠던 걸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자기네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저는 서로 질문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단지성의 힘도 좀 기를 수도 있고요.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만 봐도 다양한 요리 레시피들이 널려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초기 진입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에도 레시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보 공유가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앱인 거죠. 여기서 더 쉽게 뭐 인스타에 유명한 레시피가 여기 있다네? 여기 들어가서 찾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스토어에 있는 다른 요리 레시피 앱들과의 차별점은 뭐죠? 이렇게 저는 진로 수업 시간에는 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런 스스로의 성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추가 활동입니다. 1학년들 디자인 싱킹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거를 4시간 전부 다 아이들 강당에 모아놓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진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발표한 자료고요. 어떻게 하냐면 주제가 우리 아이들이 늘 걱정하는 게 우리 지역이 소멸된다는데 어떡하죠?
우리 지역이 소멸된다는데 어떡하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그래서 팀을 짜서 아이들이 관심 분야별로 따서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마지막에 월드카페까지 전부 다 해서 선생님들 하신 활동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프로타입 만든 걸 이렇게 전부 다 모아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한 학교도 있고요. 놀이공원까지 있고요. 우리 동네 랜드마크도 전부 다 있고요. 이거를 너무너무 이 완성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당에서 했는데 그대로 본관, 현관에 이거를 전시해 놓습니다. 그럼 전교생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위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자신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진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얘네들도 역시 지역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본인들이 정한 주제입니다. 3월 초에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걸로 했냐면 사실은 예산도 없는 상태인데 첫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문제를 전부 다 찾은 다음에 그거를 유목화시켜서 그럼 하나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의 장.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나이 친구 있는데 내 친구는 걔는 학교를 안 다니거든. 그러면 학교 밖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친구들 여기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걔네들하고 같이 하지? 학교로 과연 올까?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도 고민을 해보더니 아이들이 흔쾌히 그래서 3월 달부터 프로젝트를 6월 초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다 같이 와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부터 실전까지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팜플렛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모든 엄마들의 맘 카페나 전부 다 해서 어떤 걸 했냐?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게 이제 그 과정이에요.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영상을 좀 잠깐만 좀 볼까요? 주체 그 대상이 청소년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분들은 잘 안 오실 수도 있고, 애초에 보호는 일단 고령화 사회 일단 무조건 맞고, 그냥 노인분들이 더 많단 말이야, 청소년보다 확실히. 그러면 주체가 청소년인데 이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2시간 블록 수업인데 계속 애들 참여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거에서 대상이 전 모은 국민인데 전 모은 국민을 어떻게 여기서 끌어모으냐는 거지. 근데 일단 약간 내가 약간 생각을 했던 청소년 축제 좀 네이밍 자체가 청소년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청소년 축제 네이밍 자체 있잖아요. 네. 이게 청소년이 주관하고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인지 아니면 청소년만 하는 그런 축제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청소년은 주시는 청소년 상담센터의 선생님이십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9세부터를 하면 초등학생이 되겠죠. 네. 초등학생은 혼자 올까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올까요? 같이 오겠죠. 네, 그렇게 와서 애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 수업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밖 친구들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학교에 다시 들어오기는 굉장히 큰 용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홍보를 요즘 애들은 SNS의 달인입니다. 여기저기 막 홍보를 이렇게 지금 이건 행사장이거든요. 여기저기 좀 홍보를 하니까 충북 MB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가 이게 뭐냐 니네 거 저기 포스터를 봤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학교로 연락을 해서 그다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요 좋다 와서 찍어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촬영도 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팥빙수도 먹고 해서 모금한 돈은 돈이 조금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부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찾기가. 돈이 있어도 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보훈에 그 노인들 무료 급식소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손수 바나나도 사고 뭣도 해서 소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무료급식소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던.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사실은 예산도 없이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유은경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거를 애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돈 없으니까 못해.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그런 결과에서 이거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민주 시민으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충분한 영향을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주역의 18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했다. 이거 하고 나니까요, 선생님 뭐든 다 들어와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 뭐 돈 벌 거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조금 더 좀 한 가지가 또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과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네들은 또 아두이노를 또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아두이노 가지고 뭐 지역에 우리가 학교 오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힘들어서 도로를 이렇게 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뭐 아두이노를 했고 소리를 막 크게 울리는 걸 하자.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또 우리는 시골 동네인데 뭐 신호등이 막 너무 길어가지고 그 우리가 눌러서 하는 뭐 이런 거 해보자. 뭐 별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서 아두이노 가지고, 또 재래시장은 해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돌리는 선풍기 같은 걸 아두이노 가지고 만들자. 우리 등굣길이 또는 야간 자습 끝나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요. 어떻게 할까요? 아두이노로 하자.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야광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지. 막 별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이 친구들은 아두이노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3학년이 끼어 있으니까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죠. 걔네들 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우리 부인이 인구 비례 다문화 가정이 1위라는 기사를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그럼 다문화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엄마 교육이 중요해. 엄마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낼 때, 그러지 않으면 지역에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진행했던 건데요.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길을 찾을 뿐더러 지역의 이해도를 높여서 더 빠르게 이주 여성인 엄마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도 분석을 했네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카카오, 우리 거 보니까 다른 데 없는 건물의 상세 정보. 그렇지, 우리 지역에 이런 걸 누가 넣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의 건물에서 버스 시간표, 문화센터 소개. 우리는 이렇게 더 좋으니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좋아. 라고 아주 예쁜, 발칙한 이런 생각들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애들을.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럼 한번 해보자. 오늘 SNS, 저희가 잘렸네요. SNS나 이런 데에 전부 다 소개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 하냐. 대상을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해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까지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애들이 했던 말들, 선생님들 다 들으신 말씀이시죠? 저는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설득 당했을 때 저는 걔가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설득을 당했는데 너무 좋았대요. 막 소리 질러서 아니야, 내 말이 더 맞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설득 당했대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계속 저는 발표를 시키잖아요. 지금도 떨리지만 이제는 조금 할만해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구나. 어떤 저로서 교사로서의 그런 생각도 들고, 작은 성공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좀 길러줄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멋진 언어로 성장하는 그런 씨앗이 되겠지만, 당장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했던, 왜 우리 그 트러블 메이커들 있잖아요. 진로 시간은 사실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동영상을 짧게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저는 선물로 드리거든요. 얘가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벌점을 상쇄하는 그 칭찬 있죠. 애들이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 뭐 할까요? 벌점 몇 점 남았어요. 뭐 할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접니다. AI가 그려준 저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AI를 가지고 저를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진로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정말로 찾기 힘들었습니다. 첼스를 만나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좀 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진로교사는 경험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변한 건 뭐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선생님들 동네에, 평화로운 동네에 여기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숨어야죠. 또 신고해야죠. 119에.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저도 무서워서 아마 피하거나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떤 것, 우리 학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걔를 죽여야 되는데, 왜 피해야 되는데, 걔를 친구로 삼아서 새로운 다른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좀 새롭게 보고 도전하는 힘. 아이들에게도 원하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 챌린지 스쿨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우는 그런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귀한 그러한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 스스로 아이들에게 어떤 멋진 경험을 디자인해 볼까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